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이달의 트렌드, 이달의 이슈만 골라 소개하는 트렌드에 미친 사람들의 트렌드 탐구쇼, 트친쇼 다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지. 소영. 상윤입니다. 어느덧 개강을 했어요, 여러분. 와. 롱패딩 입고 집에서 뒹굴거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트친쇼에서는 이름하여 대학생활 고민백서라고 해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고민만 할 법한 고민거리들을 한번 나눠보고 그에 맞는 콘텐츠 추천까지 한번 곁들여 보려고 해요. 좋네요. 네. 우선 벌써 3월인데 요즘 하고 계신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휴학을 했다가 복학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시간표를 짜봤는데 아침 수업이 너무 많아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도 걱정이고 이제 수업이 많으니까 시험 기간도 걱정이고 과제도 걱정이고 이것저것 고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 약간 체력이 정말 모자라다는 걸 느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개강하고 나니까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고민이고 생각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은지 씨는 학교에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휴학한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하. 체감이 잘 안 돼요. 몇 학점 그쵸. 들으세요? 20학점 아니신가요? 저 18학점 들어요. 18학점. 이런. 저도 은지 씨처럼 이제 1년 9개월의 복무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복학생으로서 3학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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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다시 다니는 학교라서 그런지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잘하겠죠 뭐. 아이고 상윤 씨만 하면 고민 같은데요. 뭐 교육관계나 학교 생활 이런 고민 아니라 그냥 이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 학년이 다가왔으니까 복무 생활까지 맞춰가지고 더 이상 합법적으로 도피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잘해낼 수 있을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두 분과 다르게 휴학을 하고 이번에 본가에 내려왔거든요. 사실 휴학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쉬고 싶어서였지만 그렇죠. 또 마냥 쉬기에는 취업 걱정, 복학 후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마냥 놀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쉬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뭐 그런 거라도 찾아보고 싶어서 네 그런 게 고민입니다. 와우. 다들 제각기 하시는 고민들이 각자의 시기랑 입장에 맞춰서 충분히 할 법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턴을 하면서 드디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이제 3개월 차인데 생각보다 힘들고 직장인들이 정말 대단한 존재임을 새감 실감하면서 저도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대학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대학생일 때도 매번 고민은 하는 거는 많았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이게 고민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늘 여기서 생각이 멈추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저희를 비롯해서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을 걸 예상을 해보면 누구나 고민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진로, 복학, 대학교 친구 만들기, 캠퍼스 커플 고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영 씨가 맡은 진로 고민 파트부터 진행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저의 진로 고민에서 빗대어 보자면 뭘 먹고 살지, 뭘 하면서 살지를 쉽사리 답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조급함 그리고 불확실성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각이 요즘 너무 많다. 사실 제가 딱 그런데 내가 뭘 좋아할지 뭘 잘할지 나는 그런 그 분야에 취직해 먹고 살 만큼 능력이 되나? 해당 분야에 취업하려면 맞춰야 할 조건 중에 내가 지금 얼마나 해뒀지? 빠듯한가? 빡센가? 뭐 2안을 만들어야 되나? 2안 가지고 되나? 3안까지 해야 되나? 뭐 아니면 올인을 해야 되나? 계속 이런 무한 굴레에 빠져 있달까요? 남일 같지 않아요. 네, 듣고 나니까 진짜 남일 같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데요. 네, 진로 고민은 정말 취업하고 나서도 하게 되지만 특히 졸업 시즌과 고학년일 때는 그 무게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진로를 정해야 취업을 할 직무나 산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니까 이게 참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과가 정말 다양한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입학해서 더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대학교에 입학하면 한 가지 학문을 깊이 배울 줄 알았는데 너무 다양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고 저는 대학교에 가면 한 가지 정답이 제 눈앞에 생겨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선택지가 더 늘기만 해서 저는 그게 1학년 때 너무 힘들어서 휴학도 했었고 다전공도 아예 다른 전공으로 4개나 거쳐왔고 그리고 뭐 학생회나 동아리 같은 걸 하면서 다양한 사람도 만나보고 정말 많은 방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이키즈네, 스트레이키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걸 배우면서 하나씩 소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 로스쿨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아니면 그냥 아무 고시 공부나 해보고 싶고 일반 사기업 마케팅 팀이나 광고 대행사도 끌리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젠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스펙을 갖춰야 되는데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역시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이렇게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제가 추천해드릴 작품은 바로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일본 영화인 안경입니다. 오, 처음 들어봐요. 2007년에 개봉한 꽤 오래된 영화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세상을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주인공 타이코가 휴대폰도 안 터지는 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로 이제 장기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정말 아주 잔잔한 작품입니다. 좋다. 네, 잔잔하다 못해 자칫하면 지루하고 할 거 없는 이곳에서 사색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안경이 어쩌면 현대사회 속 과한 정보량을 의미하고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나만의 생각, 그 사색에 잠기는 것을 방해하죠. 이 영화처럼 오직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 초면인 영화인데 소영 씨 소개를 듣고 갑자기 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영화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조급함 대신 내 몸과 마음에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걸까요? 네, 비슷해요. 제가 생각하는 메인 키워드는 사색이었는데요. 영화에서 특히 제가 좋아하는 대사와 함께 말씀드리자면 쭉 가다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80km 더 가다가 우회전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80km 더 가다가 우회전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단순히 답을 내리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나만의 답을 찾았다면 불안하더라도 일단 내가 내린 답만큼은 조금 더 가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남들의 의견을 듣고 정보를 모으는 것에서 잠깐 멈춰 내 스스로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확실히 진로나 취업 고민 같은 경우에는 소영 씨 말대로 남들이 가진 스펙을 비교하고 위축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사회가 점점 고스펙 아니면 경력직을 원하다 보니까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기도 하고요. 맞아. 그래서 잠깐 멈춰서 쉬어가는 시간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한 6개월 떠나고 싶네요. 저는 한 달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2주. 전 6개월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은 이제 제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성공적인 복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남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근유학을 필수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였어가지고 그나마 덜한데 현역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사회와 딱 격리된 삶을 사니까 내가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군 휴학을 하기 전에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기나 선배들은 아마 그 사람이 복학할 때쯤이면 막 다 인턴하고 있거나 졸업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응에 대한 고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 동기들은 군대 다녀와서 보면 같이 다녔던 동기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없으니까 대학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 주변 남자 동기 친구들도 공통적으로 좀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후배들이랑 어떻게 잘 지내지, 친구는 또 어떻게 사귀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군 휴학 외에 대학생활 내 나의 휴학은 없다 이런 마인드로 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새 학기에서 네 학기 정도 휴학을 했는데 여기서 다른 이유로 휴학을 하게 되면 좀 약간 여자 학우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딱 복학을 한 달 남긴 시점에서 제가 하는 가장 큰 고민은 이제 빡세게 달려 나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스컬할 수 있을까? 스컬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군휴학은 아니지만 저도 휴학을 했다가 복학하는 복학생의 입장에서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쉬었던 학업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도 고민이 되고 수업은 누구랑 냈지, 밥은 누구랑 먹지 이런 사소한 고민도 드는 것 같고요. 저는 복학하면 4학년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자연스레 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은 휴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칼 졸업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졸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휴학 중인데 1년 후에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장현 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가 저도 1년제에 써먹어야겠어요. 고민만 털어놨는데 써먹을 만한 이야기가 있을지 연정. 여기 계신 세 분은 다 휴학을 해보셨거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4년 스트레이트로 쭉 다니고 이제 앞으로의 선택지가 졸업만 있는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너무 부러워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약간 그랬어요. 약간 기만일 수도 있는데 너무 부럽고 휴학해볼 걸 이런 생각도 이제 와서는 들고 근데 휴학하고 나서도 복학 이후에 고민을 이렇게 하는 걸 또 보면 또 그거에 나름의 고충이 있을 텐데 싶기도 해서 고민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드라마 미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좋죠. 어렸을 적 봤을 때는 그냥 현실적인 드라마다 임시완 진짜 개잘생겼네? 이런 식으로만 봤는데 커서 보니까 좀 와닿는 장면도 느껴지는 바도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우선 미생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울림이 있는데 이게 바둑 용어이긴 한데 의역하자면 완성되지 않은 삶이거든요. 네. 사실 인생이 그 어느 순간에도 스스로 와 나 진짜 완전하고 지금 완성된 삶이다 라고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특히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 이 복학생들이 이 미생이란 단어에 좀 큰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미생들인 거죠. 미생은 명대사가 또 많은 작품으로 유명한데 그중에 특히 좋아하는 대사가 있나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 대사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버텨라 그리고 이겨라 안 될 것 같더라도 끝은 봐 살다 보면 끝을 알면서도 시작하는 것도 많아 라는 대사입니다. 지금 저에게 딱 필요한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복학생활 당연히 힘들 거고 고민도 많겠지만 그렇지만 버텨야 하는 것도 일이고 버티다 보면 언젠간 그 순간들을 자랑스러워할 순간이 다시 올 거라고 믿거든요. 설령 실패할지언정 가지 않을 수는 없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담백한 위로들이 다시 한번 좀 동기부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 될 것 같더라도 되는 일도 사실 비일비재하고 복학 같은 케이스는 도망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마주보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해보는 그런 시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생을 매번 보고 싶다고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공감할 지점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챙겨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길요. 예, 화이팅!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맡은 코너는 첫 대학 생활, 대학교에서 친구 사귀기인데요. 친구 많으세요? 대학교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낯도 좀 많이 가리는 편이고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넓히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쏟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합격하고 기쁨도 잠시 대학교 가서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친구 없으면 막 밥도 혼자 먹고 수업도 혼자 나듣고 그냥 집이랑 학교만 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많았어가지고 개강 직전에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동기들도 대면으로 다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막 만나더라도 한 4명, 6명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인원 제한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만나니까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만 보고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내가 소외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마땅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수연 씨랑 똑같이 코로나 학번이었고 그리고 재수생이었어서 저는 이런 고민도 했거든요. 나만 나이 많으면 어떡하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친구 없으면 혼자 다녀야 되나?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막상 대학교에 들어오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결국에는 다 마음 맞는 친구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 많은 만큼 외향적인 사람들도 많아서 다가와주는 사람들이 꼭 있고 그리고 또 대학교는 뭔가 내가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만 기다리기엔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대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정말 많으니까 저는 자발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사실 근데 모두가 이런 고민과 마음을 품고 들어오거든요. 다들 좀 친해지고 싶지만 용기가 없고 가끔가다 약간 미친 인싸력 가진 친구들이 사람들 막 이렇게 모으고 이러긴 하는데 상현 씨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랬었죠. 옛날에는. 아무튼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것은 사실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뭐 학과 소모임, 동아리, 과 행사, MT 이런 것들 그냥 기다리다 보고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라서 이런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콘텐츠는 웹툰 대학 일기입니다.
저는 각 잡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일상 틈틈이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아니면 침대 위에서 그냥 피식하고 웃게 되는 순간들을 더 사랑하는데요. 작가님의 특유의 개그 포인트랑 대학 생활의 리얼리티를 모두 담은 작품이라서 그냥 계속 보다 보면 내가 걱정했던 것들 아니면 저희가 하는 아니면 청취자분들이 아마 하고 계실 수도 있는 이런 고민들은 그냥 결국엔 지나가고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그냥 그러다 보면 또 일상을 살아가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영화 작품만 소개를 받다가 웹툰이라고 하니까 또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네. 대학은 정말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맞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대학 생활만큼 삶의 많은 것을 바꿔놓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작이 낯설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설레는 게 있을까 싶어요. 지금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저도 이 대학 얘기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추억이죠. 네, 추억입니다.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고민 영역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바로 캠퍼스 커플 저도 하고 싶어요 라는 테마로 가지고 왔는데요. 캠퍼스 커플은 장점과 단점이 정말 명확한 것 같아요. 장점은 아무래도 자주 만날 수 있고 수업도 같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거. 근데 반면에 이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너무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내 개인 시간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네. 그 많은 시간에 붙어 있으니까 겹지인이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어서 맞죠. 또 헤어지면 서로 불편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단점을 저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으나 저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유효기한이 1년 남았지만요. 어떻게 빨리 얘기해. 저에게도 해당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대학생 유효 기간이 곧 만료라서 아, 이제 재입학이나 편입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한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다면 후회할 수 있어도 나중에 뭐 잼콘으로 남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너 나중에 너 그때 걔랑 사귀었었잖아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남을 걸 생각하면 저는 CC도 못하고 졸업을 한다고 하니까 잼콘이 하나 사라졌네? 이러면 할 게 없었으네요. 휴학도 못 하시고 CC도 못 하시고. 그니까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장단점이 확실하고 다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을 들음에도 네. 대학 다니면서 캠퍼스 커플 추천합니다. 해보셨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저도 하고 싶거든요. 아, 대학생일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죠. 맞긴 합니다. 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것들은 추천하고 추천하지 않는 것들은 자신의 학과가 약간 한 달이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소수과다. 그럼 일단 과 CC는 진짜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사귈 때도 이목이 집중되고 헤어져도 이목이 집중돼요. 그리고 다들 뭐 비밀 연애라고 한다고 하는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맞아. 그리고 대형 과면 사실 막 예를 들어 경영학과라던가 공대 이런 과들이는 사실 큰 상관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학과 행사에서 마주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불편함을 감수할 약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추천드리고요. 이제 캠퍼스 커플이 너무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진짜 너무 하고 싶다면 저는 물리적 거리가 조금 있는 타 단과대 학우와의 캠퍼스 커플을 추천합니다. 캠퍼스 크기가 학교마다 상이하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면적만 되면 예를 들어 다른 단과대는 마주칠 일이 그리 많진 않더라고요. 제가 막 나대고 다니는 거 아니면.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시길. 기억하고 이행해보도록 할게요. 실천하시길. 네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연애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모두에게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뭔데요, 뭐요? 이제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어머. 최악이다. 이 영화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을 위해 행동하는 주인공이 제목처럼 남들에게는 최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원초적으로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무언가를 사랑하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는 필연적으로 최악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저는 누군가에게 최악이 되더라도 뭔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최고는 아니었으니까. 피차 일반이다. 최고는 아니니까 뭐라도 사랑하는 내가 낫다. 음. 그리고 저는 대학생이 진짜 여러 면죄부가 주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이 신분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마음껏 최악이어도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의 시작이든 끝이든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저는 최악이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최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불편하면 뭐 대수겠어요? 그럼요.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냥 시원하게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대학생쯤 되면 주변인들도 대충 눈치껏 반응하고 대응하니까 그리고 사랑이 뭐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그럼요. 네. Well, love is all 아니겠습니까? Love is all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졸라 괜찮은 건가? 네, 저희를 비롯한 모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동시에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어찌됐든 고민의 끝도 있고 그렇게 인생이 굴러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색을, 때로는 정면으로 마주보기를, 혹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를 바라며 고민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금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이었습니다.